안녕하세요. 동성중학교 교장 권경숙입니다. 3년째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가정, 개인 모두 쉽지 않은 이 상황을 서로 믿고 조금만 더 힘내서 잘 극복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2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저희 학교의 교육 지표입니다.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 지향하는 목표이자 기준입니다. 이러한 교육 지표 하에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다음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생. 둘째, 배움과 협력을 실천하고 성장하는 학생. 가치와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학생. 넷째, 심신과 감성을 단련하고 표현하는 학생. 이렇게 저희는 인성, 창의, 진로, 감성이라는 4가지 덕목에 중점을 두고 모든 학교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와 목표가 학생들에게 내면화되고 또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충분히 공유되어 동성교육공동체가 모두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분명 심신이 건강한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학교는 혁신학교입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며 변화에 대해 늘 긍정적인 태도로 학교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문화와 시스템을 민주적이고 협력적으로 바꾸는 것과 더불어 늘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교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그리고 학생은 협력적 배움 공동체를, 학교 전체는 민주적 자주 공동체를, 그리고 지역과 마을은 상호적 지역 공동체로서 늘 함께 성장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인 성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청소년들의 쉼터인 청다운, 그리고 성안 주민자치회, 천안 배원예농협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의 생활협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정한 약속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약속은 설명의 자료집을 보시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교사의 약속은 제가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다짐하며 낭독하겠습니다. 학생의 말에 공감하며 경청하겠습니다.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학교는 학교법인 진리학원의 사립학교입니다. 30년 넘게 근무하신 선생님부터 교육자로 첫 발을 디딘 20대 선생님, 그리고 15년 넘게 야간에 학교를 돌보시는 기사님까지 모두 교직원분들에게 저희 동성중학교는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선생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남다르다고, 그리고 한번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오랫동안 힘을 발휘하며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가 가지는 특색 교육입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협력 수업을 강조하며 저희 선생님들은 교과 간 융합 수업을 늘 고민하고 실행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십니다. 학생 자치 문화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고민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년마다 발달 단계와 연계된 삼색 캠프를 통해 1학년은 나를 알아가는 진로 캠프, 2학년은 협력 캠프, 3학년은 사랑 캠프를 통해 학년마다 색깔을 가진 캠프를 실시합니다. 또한 온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장의 장으로 지역과 연계하는 교육 활동을 늘 고민하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인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머무는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저희 모두는 공간에 정성을 다해 가꾸고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쉼과 배움이 일어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담아낼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위해서 늘 학교가 개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학교 드론 동아리에서 몇 년 전에 촬영한 학교 전경 모습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단일 건물 끝쪽으로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저희 학생들이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요. 식당이고 2층은 교실 2칸이 확보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학교를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예쁘고 따뜻한 색깔로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예쁘게 정비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3층은 다목적 강당인데요. 저희는 흔히 대강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또는 우천시에 체육활동을 하는 실내 체육 공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농구 코트가 있는데요. 노후돼서 지금은 다 철거된 상태인데 빠르면 올해 안에 우레탄으로 학생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레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지금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지 작업도 많이 했고 그리고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공이 넘어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펜스로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학생들이 3월에 이제 2월에 신학년도 준비 등교일에 신입생들이 처음 방문해서 학교 위치를 잘 모를 때, 교실 위치를 잘 모를 때 지금 교감 선생님 한현미 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인 유정훈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위치를 확인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의 두 남학생은 당연히 신입생이고 약간의 긴장된 모습인데 그래도 사진 촬영에 응해줬고요. 지금 이 친구들 7명의 신입생들이 서 있는 이 공간은 교사 앞마당으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가장 많이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7명 다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이 공간은 1학년 1반,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안에 배치되어 있는 1학년 1반 교실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책상 배치를 보시면 강의식 수업할 때는 일자로 앞을 향해서 돌리기 편하게 이렇게 모둠별로 책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학년 2반 145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 모습이고요. 1학년 3반 교실 모습입니다. 1학년 1반과 1학년 3반은 도서관 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학년 4반은 1층에 배치되어 있고요. 1학년 5반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TV는 다 없애고 지금 빔 프로젝터로 화면에 쏘여지고 선생님들이 큰 화면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제 수업에서 빔을 활용하시고 계시고요. 여기는 지금 대강당입니다. 저희 1학년들이 지난주에 남녀 학생 분리해서 학년 단위로 성교육을 실시한 모습이고요. 여기는 소강당입니다. 남학생들만 지금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이시죠? 소강당에서 지금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실시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시간의 급식실의 모습입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여사님들이 배식해주는 식판에 음식을 받고, 그리고 지금 왼쪽의 모습은 각자 6인용 테이블에서 지금 현재 4인이 앉으면서 한 칸을 건너뛰어서 안전하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제가 핸드폰으로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요. 1학년 남학생들이 마지막에 급식을 먹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맙게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의 촬영에 임해주었던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앞마당에 이렇게 그네를 설치했는데요. 이건 타는 그네라기보다는 뛰어노는 친구도 있지만 조용히 앉아서 사색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거나 이런 친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점점 처음엔 그네가 몇 개 안 됐는데 아이들의 홍도를 보면서 저희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네는. 여기는 그 그네가 있는 앞마당의 끝부분에 있는 솔샘이라고 하는 연못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오늘도 이렇게 초록색은 아니지만 계절이니만큼 근데 안에 물고기는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둘러서서 물고기를 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잡지는 못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좋아하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이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주로 외부 공간인데요. 실내 공간에서 보면,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노후된 학교이지만, 청결하게 끊임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공간을 가꾸고 신경 쓰면서, 제가 생각해도 사실 예쁜 공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항상 손 소독기가 있고 그리고 손을 말릴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쾌적한 화장실입니다. 나중에 학교를 개방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오셔서 공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학생들 생활하는 모습과 함께 꾸준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탑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 동요의 가사처럼 저희 동성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다 소중한 꽃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공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거나 또는 궁금하시거나 또는 저희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반갑게 응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인연에 다시 한번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이번에 1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는 원래는 대면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학기 때는 조금 더 상황이 지금보다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저희가 학교에서 부모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장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지금 교무지원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교육과정 설명의 자료집에 담겨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함께 이 내용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학생들도 내용을 같이 들어두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사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2015학년도부터 올해까지 8년째 지금 충남에서 혁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는 건요. 예전과는 다르게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제 해서 학교 교육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교육부에서 제시한 미래 핵심 역량으로 자기 관리 역량 등 해서 6가지 역량이 좀 잘 갖춰진 학생들이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런 다양한 역량들을 좀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들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위에 지금 보여드린 그런 역량들을 좀 기를 수 있을까 저희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 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리라든가 이런 배치들을 기존에 이제 일렬로 되어 있던 배치에서 좀 모둠 활동으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치들 대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3월, 4월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조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렬로 지금 이제 번호순으로 배치를 해서 앉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3월, 4월에서 정점을 찍고 여건이 좀 나아지게 되면 다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이제 학생들을 배치를 해서 대화 속에서 배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모든별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교사학습 공동체는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보게 되면 이런 다양한 교과별, 그다음에 학년별로 협의회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함께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혁신학교의 또 한 축은 배움 중심 수업과 함께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서 학생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자치 능력을 좀 배양하는 것인데요. 학급 회의라든가 입학식, 졸업식, 그다음 이제 학생 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회가 주관이 되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좀 소중히 여기고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함으로써 나의 의견이 이제 어떤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서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제 삶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학급당 학생 인원수가 30명이 넘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이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1, 2, 3학년 모두 20명에서 이제 22명 내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은 지금 30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년별로 1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이제 학급을 이루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표가 지금 전학년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어머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한 표일 거예요. 이건 저도 교직생활 처음 하게 됐을 때 상당히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보기가 좀 어려웠던 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학교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표입니다. 보면은 학년별로 이제 1학기, 2학기가 나눠져 있고요. 각 학기별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가 이 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여기 보시면 국어를 1학기 동안에 68시간을 이제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68시간이라는 의미는 한 학기를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17주로 잡게 되는데요. 68을 17로 나누게 되면 이제 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한 주당 68시간 한다는 얘기는 한 주당 4시간의 수업을 국어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51이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죠. 이제 17로 나눠보게 되면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주당 3시간을 이제 배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은 이제 1학기, 2학기 모두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가가 지금 별도로 예전에 지필평가 형태 평가는 이제 보지 않고 다양한 수행 중심의 활동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진로 탐색 활동, 그다음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1학년 때 한해서 자유학년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 진로 탐색 활동 같은 경우는 주당 1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경우는 3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17로 나누게 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주당 2시간의 수업을 운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는 이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1학년 지금 자유학년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1학기, 2학기 동안 이제 배워야 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한 주를 기준했을 때 1학기 동안 1, 2학기 모두 주당 이제 33시간의 수업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예전에 교과라고 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 활동들에 대한 교과는 1학기 때는 28시간, 2학기는 25시간을 운영하고요. 자유학기라고 하는 활동들,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보면은 주당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표를 그냥 간략하게 저희가 보시면 1학기 때는 월요일에는 이제 주제 선택 활동,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동아리 활동과 이제 창체 활동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각 영역별로 이런 내용들의 수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 이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표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1학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3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많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고민들이 좀 되실 거예요. 특히 보게 되면 자녀가 첫째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를 좀 고등학교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도 고민이 있으시지만 가장 좀 고민이 되는 것은 학생과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그런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까? 사실 이것들은 지금 한순간이 아니고 1년 내내 각 담임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들 고민들을 나눠보시고 진로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함께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은 좀 살펴보시고요. 고등학교 진학 정보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도 다양한 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반계 고등학교 말고도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들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사실 온라인에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도 홍보 채널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진로가 좀 궁금하시면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 진로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금 고2은 이제 23학년도에 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기 때문에 23학년도 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3월 말쯤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등학교 기본 계획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아직 공지가 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이후에 이제 공지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 사항은 3월 말 이후에 이제 3학년에 한해서 가정통신문 형태로 이제 안내할 예정인데요. 예년과 비교해 보게 되면 대략적인 어떤 일정은 아래 보시는 표는 지금 작년 해당 표인데요. 이것과 거의 이제 큰 차이가 없이 이 범위 안에서 유사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면은 과학고라든가 이제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같은 학교들을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일반 마이스터 고등학교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 학교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들이죠. 이런 학교들을 이제 전기 학교라고 하고요. 이제 자율형 사립고라든가 외국어고,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들, 천안 같은 경우는 교육감 전형이라고 해서 평준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 있는 학교들 후기 학교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학교들을 구분하면 이렇게 전기학교, 후기학교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제 모든 학생들마다 이제 두 번의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전기학교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후기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된 경우는 이제 후기학교를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나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전기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고 바로 후기학교를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입학 전형을 이제 치르면 되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는 지금 1학기 전기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까지 해서 내신 성적이 대략 마무리가 되고요. 출석이라든가 봉사활동 같은 이제 비교과 활동들은 이제 9월 말을 기준해서 이제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반계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말을 기준해서 이제 내신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요 11월 30일 이전에 2학기 모든 교과의 성적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저희 학교도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원서 교부 접수라든가 전형기간이라든가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 말에 새롭게 바뀌는 일정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이제 가정통신문 형태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요. 현재 이제 전형 시기별로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수 목적고에서부터 이제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저희가 천안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예전에 했었고요. 요즘에 이제 교육감 전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천안에는 13개의 교육감 전형 대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산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부터 교육감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천안에서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학교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 학교들을 지원하시려면은 천안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이제 지원이 불가하고요. 이건 아산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좀 표를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쪽으로 가시면 이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00점 만점인데요. 교과에 대한 기준 점수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에서는 출석,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기준 점수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들은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리플렛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작년 내용인데요. 큰 틀에서는 올해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3월 초에 학생 봉사활동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문의를 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원래 기준은 이제 1년에 20시간씩에서 3년간 6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를 하면 이제 봉사활동 점수, 고입 점수에서 12점 만점에 해당되는데, 20학년도, 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권장 실수가 한시적으로 폐지가 됐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3월 말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 올해도 좀 3, 4월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올해도 좀 폐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은 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통신문 형태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나오게 되면 교육 과정 내에서 이제 출석을 한 학생에 대해서 10시간씩 1년마다 봉사활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1, 2, 3학년 이제 수업을 성실하게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30시간의 이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년간 15시간만 하게 되면 만점이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시진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연수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학교 폭력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읽어보실 수가 있게 내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 이런 내용들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 자료들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좀 읽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고 해서 지금 몇 해째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저희가 이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9월 정도에 가정통신문 형태로 또 안내가 되어질 내용들입니다. 큰 틀에서 작년과 올해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교 연역입니다. 개교한 날짜부터 지금 올해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학교를 좀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거두었던 다양한 성과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된 정보들을 보시고 이런 학교 이런 내용들이 동성중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하고 좀 과학실을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좀 새롭게 좀 바꿔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학교에 오셔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각 담임 선생님들부터 보면 각 보직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까지 명단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학교는 1시간당 45분씩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 45분에서 40분으로 5분씩 단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좀 정상화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다시 45분 형태의 수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실 배치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2022학년도 학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그 안내 설명은 마무리를 지금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해서 지금 다음 쪽 보시면 12월까지 학교 교육활동 운영 일정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좀 보시기 좀 쉽게 표를 좀 작년과 다르게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3월 17일 같은 경우는 학생 학부모 상담 주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성교육을 초점을 두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교육활동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보면 이제 부모님들께 담임선생님들께서 상담 전화들 많이 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신학년도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또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말 같은 경우에 3월 3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은 사랑체험 캠프, 3학년은 미래체험 캠프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1일 하루를 전일제로 해서 캠프 활동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4월로 가시면 이제 특기평가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한 주간 단위로 운영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건 해당 그 날짜에 운영되는 활동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가장 좀 많이 바뀐 부분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당 시험을 한 번씩 평가를 2, 3학년에 한해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도 학력 저하가 가장 좀 큰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거에 좀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학기당 지필 평가를 이제 2번씩 예전과 같이 이제 운영을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정기고사 일정은요, 지금 4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6월 말에서 7월 달에 한 번 이렇게 2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4월 달 정기고사 일정은 27일부터 29일까지 수목금 3일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수업 공개 주간이 있습니다. 지금 3, 4월에 오미크론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든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이 수업 공개 주간에 참석하기가 좀 어려우셨는데요. 올해는 좀 5월에 가능하면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학생들 수업하는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을 수업 공개 주간으로 지금 잡아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까지 일정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월 29, 30, 그다음 7월 1일 요 3일간 이제 두 번째 2차 지필평가 정기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방학식을 저희가 7월 20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학기는 이제 총 96일의 수업 일수로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2학기 같은 경우에 일정은요, 8월 24일 날 이제 개학을 해서 쭉 넘기시면 이제 1학기 마무리는 23년도 1월 6일 날 이제 종업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졸업식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날은 1월 7일 날 졸업식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교육활동 주간은 요 아래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1학기랑 약간 좀 다른 점은 3학년 시험 일정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일정이 좀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28, 29, 30일에 1차 지필평가가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4, 15, 16일 요 월화수 요 3일간 동안 2차 지필평가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2차 지필평가를 20일, 21일, 22일 요 3일간 12월 달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요 안에 있는 내용들,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량유업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월 같은 경우는 재량유업일이 별도로 없고요. 5월 달에 재량유업일이 어린이날 다음 날 6일 날에 재량유업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간 연휴가 이제 운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가면 지방선거와 이렇게 현충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9일 날이 추석 연휴고요. 12일 날이 대체 공휴일로 휴일로 지정되어서 이때도 4일 정도의 연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개천절, 그다음에 10월 10일은 한글날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서 이렇게 공휴일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량휴업일은 1학기 때 이제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 하루만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한 25분가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사실 좀 촉박한 시간 동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조금 설명에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더 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학교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1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